자, 세무서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요거 만들기 위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19-3으로 하나 만들고요. 잠깐 철자를 몰라 잠깐만요. sudo .html을 쓸게요. 자, 이거는 가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h1 태그 쓰시고 쟤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그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하나는 상태, 선택자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반응 선택자. 다시 할게요. 상태보다요. 반응 먼저 쓰겠습니다. 반응 선택자라고 하는 것과요. 또 하나는 상태 선택자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우리는 이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사용자 행동에 반응을 하는 선택자를 반응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태 선택자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 선택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용자 행동에 반응을 하는 선택자와 특정 상태일 때 요소가 선택되는 선택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 선택자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우스가 마우스 커서가 요소 위에 올려졌을 때 선택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호버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앞에 특별한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다. 여기에다가 호버 해서 쓰시면은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여기 있는 속성과 속성 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마우스 커서가 요소 위에 올려졌을 때 선택된 요소에게 위에서 가리키고 있는 속성명과 속성값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요. 액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티브. 여기서 역시 속성명과 속성값이 적용이 되도록 할 건데요. 얘는 어떠한 상태일 때 반응을 하는 반응 선택자냐 하면요. 사용자의 마우스 커서가 요소를,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요소를 클릭하고 있을 때, 그래서 속성명과 속성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상태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특정 상태일 때 요소가 선택자는 선택자로서 얘는요, 주로 폼 요소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개만 볼 건데요. ul, li 곱하기 2에서 h4와 형제로 p태그.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폼 요소니까 앞에 폼이라고 쓸 거고요. 먼저 볼 거는 포커스. 자, 이거는 폼 요소의 데이터, 즉 글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될 거예요. 폼 요소의 데이터가 입력될 준비가 되었을 때, 입력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속성과 속성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하나 폼 요소에서요. 체키드. 자, 그래서 얘는요,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처럼요, 체크가
될 수 있는 요소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속성명과 속성 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UL, LI를 3개 만들어서요. 하나는 버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풋 태그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풋인데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렵니다. 아니면 이게 꼭 버튼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인풋으로 이것도 한번 바꿔서 타입을 버튼으로 하시고 밸류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19-3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특성 선택자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성 선택자는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속성과 속성 값이 여기에 들어가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특성이 여기 앞에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중괄호 없이 우리가 어떤 특성,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만약에 쓰신다면은, 자, 요거는 이제 타입의 이름이 버튼인 요소로 선택하세요라고 하니까 요거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쵸?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기 없이 이렇게 쓰면 얘는 타입이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중가로를. 자, 그리고 이때는요, 자, 따옴표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가 특성 선택자라고 하는데, 특성명이 타입이면서 그 값이 버튼인 요소를 선택해서 속성명과 속성값을 적용하세요. 그러면은 타입과 버튼이 동시에 들어 있는 거는 요거죠.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 상태로 저장해서 이거 확인하시면 얘네들 버튼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자,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기다가 나는 배경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F90으로 하겠다. 그러면 타입 버튼인 요소는요, 버튼에 얘네가 모양이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CSS 연결을 안 했어요. 연결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타입의 속성이 텍스트인 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요, 대괄호예요. 대괄호 놓으시고, 타입의 값이 텍스트인 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문서에서 타입 특성이 텍스트인 걸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역시 배경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무언가를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얘도 배경 색깔이 바뀌겠죠. 그러나 또 타입의 특성 값이 체크박스인 거를 선택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을 하신다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커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버튼에도 나는 너비를 300으로 하고 높이를 4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버튼의 크기도 역시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크기가 적용은 될 거예요. 300 너무 크니까는 200으로. 자, 물론 텍스트도 역시 너비하고 높이 적용하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속성명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얘네들을 적용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행동에 반응하는 선택자. 자, 요소라고 하는 거 이 엘리먼트는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만큼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다가 콜론 땡땡 찍고 그러면은 얘를 아래에다가 요소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 땡땡 호버 하면은
위에 거는 타입의 버튼이 일반적일 때고, 얘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사용자의 마우스가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거 위에 올려졌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속성과 속성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강으로 하고,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하겠다라고 넣으시면은, 일반적인 모양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색깔이 바뀌는 거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반응 선택자예요. 마우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 더 배웠던 거가 액티브라고 하는 게 있죠. 액티브는 말 그대로 마우스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을 때예요. 마우스 커서가 요소를 클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즉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를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 자, 누르고 있을 때는 배경 색깔 한번 다시 딴 걸로 바꿔 볼까요? 배경 색깔을 파랑으로. 그러면 올라갔을 때 클릭할 때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응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상태 선택자 배웠던 거가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죠. 포커스. 포커스는 폼 요소에, 그러니까 즉 입력할 수 있는 요소에 글이 입력될 준비. 그러니까 즉 마우스가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 줄 좀 안 보니까 잠깐만 아래로 내리면. 자,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포커스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일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겠다, 값을 주겠다 그러시면은 역시 타입 텍스트가 포커스일 때 백그라운드 컬러의 값을 더 어둡게 주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태일 때하고 텍스트가 포커스 되어 있는 상태를 구분을 해서 각각 값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크박스는요, 얘를 체크를 할 수 있고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체키드라고 하는 옵션이 여기에 뒤에 쓰이면은 배경 색깔을 검정으로 하겠다. 그리고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하겠다 바꾸시면은 체크가 되었을 때는 얘네 모양이 색깔을 못 바꾸죠. 얘는 크기로. 자, 체크박스는 색깔을 이거를 못 바꿔요. 그래서 위드를 50픽셀, 높이를 50으로 한번 바꿔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가 되었을 때는 커져요. 체크되었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자, 참고로 체크박스나 자, 라디오는요, 배경 색깔이라든가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시려면 좀 더 특별한 단계를 거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일 때 마우스가 글을 쓰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상태일 때 각각의 상태 선택자와 반응 선택자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전에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에 계층 선택자에 보시면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제 선택자. 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다시. 자, 19-2 문서로 가겠습니다. 19-2. 자, CSS도 19-2 CSS 열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문서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처음엔 이게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아닐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얘를 사라지게 할 건데요.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여기 있는 내비 랩이 디스플레이 속성이 넌이 되면 얘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넌. 내비랩에 디스플레이 넌이 들어가면 내비랩 자체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 형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보이도록 할 거예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이용할 건데, 자, 버튼 중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호버일 때, 자, 커서의 모양을 포인터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색깔을 눈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버튼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이 모습에서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는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내비랩 사이에다가 여기다가요. 자, 인풋 체크박스를 하나를 끼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넣어 주실 거고요. 아이디 이름은 내비라고 넣겠습니다. 내비. 자, 넣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내비랩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요. 또 다르게 선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인풋 요소의 형제, 동생이죠. 클래스 내비 랩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풋의 동생 내비 랩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옮겨 넣었을 때도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겠죠.
그러면은 input 요소의 동생 클래스 내비랩은 input 요소의 동생 클래스 내비랩은 디스플레이가 none 보이지 않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역시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input 요소는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근데 인풋은 체크가 되고 체크가 안 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인풋 요소에 얘가 체크드 체크되었을 때 내비랩도 우리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거는 체크가 안 됐을 때 내비랩인 거고 얘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동생 내비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보여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원래 속성인 블럭으로 넣으시면 이 버튼을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으면서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것과 우리가 제어를 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겠다면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를 우리가 요만큼을 감싸 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라벨 감싸 가지고 즉 버튼 안에 이렇게 라벨이 지금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라벨은 for id 내비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 id 값이 내비라고 하는 이거 for가 id 값을 따라가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클릭을 하면은 라벨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더 이상 이 인풋이라고 하는 요소는 화면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인풋은요, 인풋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none 숨겨주세요. 그러면은 인풋 버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비가 또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 말고 넌이나 블럭 말고 또 완보이게 하는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오버플로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 랩에게 만약에 오버플로우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 내비랩 안에 있는 자식들이 내비랩을 벗어났을 때는 애가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를 0을 주고, 그리고 여기엔 지금 패딩 값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패딩도 이거를 여기서 제거하고 아래에다가 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패딩도 0이 되면은 쟤네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선택해도 아무것도 지금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쟤네가 보이려면은 이 높이 값과 패딩 값이 증가하면 되는 건데요. 자, 높이는, 그리고 패딩은 얼마를 줄 거냐면요. 패딩 아까처럼 40픽셀 좌우로 0이 된다고 치면은 높이는요. 얘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리고 위아래로 여백 40씩 해서 8개 들어가는 크기겠죠. 그래서 8, 4, 30이 그러니까 320픽셀의 높이가 만들어지면은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높이 값을 쓰는 거는 모션이라고 하는 걸 주기 위한 건데, 자, 여기다가 써볼 겁니다. 내비랩에다가 트랜지션, 그리고 움직임을 줄 속성, 프로퍼티, 그리고 움직임을 갖는 시간, 트랜지션, 듀레이션. 그래서 얘는요, 트랜지션은 변형에 대해 속성과 변형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각각 여기다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0.5초라든가 원하시는 값을 주시면 되는데, 자, 속성은요, 우리가 변형이 될 거는 높이랑 패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 그리고 컴마, 패딩. 컴마가 아니고 띄어쓰기인가 봐요. 한 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콤마인지 그건 제가 좀 헷갈려서요. 예. 콤마 찍으면 안 되겠죠? 콤마해도 되고 띄어쓰기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는 이건 그냥 all이라고 쓰겠습니다. all. 그래서 변형이 되는 모든 속성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모든 속성 하이트하고 패딩 둘 다 이렇게 놓으시면요. 클릭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만드시는 거는 CSS로 얘를 구현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jQuery로 구현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뭐 인풋 태그 그런 거 아예 쓸 필요도 없고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넌 하나만 넣어놓으시면 끝나거든요. 그러고서 쟤를 jQuery에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jQuery를 안 배우셨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린 거지, 이게 실무에서 그렇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누구한테 주로 가리키냐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있죠. 자, 나는 HTML하고 CSS를 이 정도까지 구현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를 그냥 흔히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를 씁니다. 네, 실무에서는 요렇게는 거의 안 써요. 그냥 jQuery 쓰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수요일날 종강이죠. 수요일날 종강인데요. 수요일날 종강 때는 여기 카페에 올려드렸던 이 자료, 자, 요걸로 시험을 볼 거죠. 이거 PSD 지금 제가 지워놨는데 PSD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의 폴더에다가 요게 관련된 거를 만드신 다음에 리셋 가지고 오실 거면은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새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얘네들 쭉 하신 다음에 이거를 약 1시간 반 동안 만드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얘는 지금 제가 정렬시킬게요. 자, 여기에 홀리존탈 얼라인이라고 해서 수평 정렬시킬 때 여기에서 설명은 플로트 속성보다는 플렉스로 지금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이거 평가를 하실 때 플로트로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예. 어쨌거나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풀이는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쭉 진행을 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요것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스타일 따라하기 있으시죠? 이거 스타일 작성 순서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아, 이거 맞아. 이게 5번, 이거 플로트가 아니고 플렉스로 적용된 것도 제가 따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게 5번만 바뀌는 거죠. 플로트 대신에 플렉스 들어간 것만 이거 하나 제가 올려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타일 적용 순서랑 그리고 오늘 봤던 거 요거를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건요? 아,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영역은. 그래서 각각의 6개의 영역은 이렇게 있고, 이게 전부 다 한 문서, 하나의 HTML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